안녕하세요. 셋딸아빠 조수자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어디냐? 제가 올해 상해를 갔다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론 관광을 간 건 아닙니다. 관광 간 건 아니고 일 때문에 갔습니다. 일 때문에 갔고, 오늘 주제는 뭐냐? 제주도 땅값이, 제주도 부동산이 중국인인데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 땅값 상승 원인으로 뽑는 이유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인구 증가, 그 다음에 관광객 증가,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노출, 효린의 민박 때문에 이렇게 이효리 씨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디어 노출,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있는 게 개발 계획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있는 얘기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 제주도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주도를 왔을 때 한 가지 땅이 있다 그러면 원주민들, 그러니까 제주도 토박이 분들이 거래를 하면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 그러면 이제 외지인이 와서 거래를 하면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 근데 중국인이 산다? 200만원, 300만원. 이 가격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사실 외지 육지에도 아는 사람들끼리겠죠. 아무래도 토박이들끼리 거래를 하면 평당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런데 외지인인데 거래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왜? 안 친하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투자를 했다가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중국에 다녀와서,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이제 중국인들도 알고 있는 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실이 아니다. 요게 팩트입니다. 중국인들이 봤을 때 제주도는 아직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이 제주도에 투자를 많이 한 계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투자 이민제도입니다. 투자 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대표적으로 중문관광단지,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이런 특정 지역에 5억 이상 구매를 했을 때 영주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소위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인 땅을 다 만들려고 하냐.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중국인들은 비싸도 삽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제주도 부동산 비싸다고 합니다. 꼭대기라 하고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삽니다. 이 예를,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노영동 드림타워 공사 현장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창문은 한 이 정도까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여기 이마트가 있고요. 노영 오거리입니다. 노영 오거리. 제주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록지그룹이 공사를 시행을 하는 곳입니다. 중국 록지그룹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이의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록지그룹이 이 토지를 취득을 해서, 건축은 누구인데 의뢰했냐? 중국 건설회사인데 줬습니다. 자국 기업에 공사를 주고, 그러면서 이거를 누가 샀냐? 한국인이 샀습니다. 근데 그 한국인이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의 똑똑하다 하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인 롯데관광개발공사가 녹지그룹에서 지분을 51% 인수를 하면서 이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롯데관광개발공사는 또 이거를 인수를 했으면 녹지그룹에 돈을 줘야겠죠. 물건 샀으니까 돈을 줘야겠죠. 지분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롯데관광개발공사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일반인들인데 호텔을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호텔을 분양한 사람은, 분양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서울, 강남이나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 산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땐 중국인입니다. 왜?
녹지그룹이 이 땅을 저렴하게 샀겠죠. 물론 지금 이 땅은 비싸겠죠. 비싸게 주고 샀겠죠. 근데 한국인들은 그때 어땠을까요? 비싸다고 이 땅을 안 샀을 겁니다. 그런데 녹지그룹은 비싸도 샀습니다. 녹지그룹은 자기 자국 내 건설회사에 발주를 줬겠죠. 발주를 줬습니다. 발주를 주고 이 건설회사는 또 후불제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그룹은 돈을 안 들였습니다. 땅 매입하는 데만 돈을 들였겠죠. 그리고 그거를 누구인데 팔았냐? 우리나라 대기업에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팔아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거를 또 분양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장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드라마 상도 이재용이가 나오는 참 옛날 드라마입니다. 옛날 드라마인데 그 상도를 보면 옛날에 그 중국 상인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드림타워를 놓고 봐도 중국인들이 똑똑하다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노영동 드림타워가 중국 녹지그룹이 가장 똑똑할까요? 이거를 지분을 인수한 이제 롯데관광개발공사가 똑똑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분양받았는 한국인 일반인들이 똑똑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노영동 드림타워를 개발하고 시행을 했는 녹지그룹입니다. 그러면 중국인이 똑똑한 걸까요? 한국인이 똑똑한 걸까요? 제가 상해를 갔을 때 요번에 갔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현금, 신용카드, 요즘 이제 뭐 삼성페이나 이런 걸 쓰지만 중국인들은 전부 다 핸드폰으로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현금도 안 들고 다녀요, 요즘은.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지금 보시면 중국을 물론 좋은 점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IT의 발전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정도의 속도가 아닙니다. 진짜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거는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노영동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녹지그룹, 롯데관광개발공사 일반인들이 이렇게 분양도 받고 하지만 그리고 또 가장 노영동의 드림타워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노영동 드림타워가 최근에는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직원을 약 3,000명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못 해주는 거를 중국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최근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다 이슈가 되는 게 제주도는 일단은 뭐 인구수도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인구수가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2012년도 당시 제주도 일자리가 약 30만 개였습니다. 30만 개였는데 2018년도 2월 달에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로 제가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2018년도 2월 2일 때 제주도 일자리가 약 37만 개가 넘었습니다. 약 한 7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했죠. 그리고 지금 노영동 드림타워가 최근에 구인 광고를 해서 약 3,000명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면 3,000명만 생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딸린 가족들, 부양 가족들도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중국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도 아니고. 이런 걸 보면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누가 똑똑한가? 누가 현명한 투자를 했는가? 한번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와이탄 상해를 갔을 때 뭐 밤에는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뭐 와이탄 야경을 보면서 인증사진도 뿌이다 한번 하고 사진도 한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국인들이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중국인들이 왜 제주도에 투자 매력이 있냐?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제주도 땅값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베이징이나 북경에는 아파트 가격이 서울 강남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중국 갔을 때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제가 간 곳은 상해입니다. 심양이랑 상해를 올해 2번을 갔었는데 중국 베이징, 북경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있죠. 저희가 왜 차를 뽑으면 차를 신청을 하죠. 새 차 등록을 하면 임시 번호판 다음에 이제 차량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근데 중국의 베이징 같은 경우, 북경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안 나옵니다. 왜?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번호판이 정부에서 번호판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 차를 사도 차값도 비쌉니다. 중국의 세금이 97%, 98%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차다? 중국 가면 1억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수입차를 많이 탑니다. 왜? 자국에 대한 그런 좀 불안한 것도 좀 있는가 봐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차는 조금 불안하니까 뭐 BMW, 벤츠 뭐 이렇게 우리나라 국산차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세금을 거의 배 되는 가격을 주고 차를 사고, 북경 같은 경우는 이 번호판이 안 나오니까 이 번호판 또 삽니다. 이 번호판이 얼마냐? 1억입니다. 심지어 1억이 넘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경에 같은 경우는 이 차량 한 개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차량이 중국 가면 세금이 붙어서 1억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북경 같은 경우 번호판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안 나옵니다. 정부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번호판이 약 1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짜리 차량이 중국에서는 2억의 차량을 운전을 한답니다. 그만큼 중국에는 부자들이 한국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땅값이 도시 같은 경우 1급지부터 5급지까지 나눠진다고 합니다. 제주도와 비교를 한다 하면 노영동, 제주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노영동 대로변 같은 경우는 평당 5천만원, 4천에서 5천 정도 부릅니다. 이런 데는 비싸죠. 그런데 말고 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이런 데 메인 도로변에 2천만 원대입니다. 이런 데도 비싸죠. 그런데 이 외적으로는 이 정도 안 갑니다. 평당 1,000만 원 이하짜리 땅들, 평당 500만 원 이하짜리 땅들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보통 집 지을 땅, 카페 알부지 이런 거 평당 2, 300만 원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2, 300만 원대의 땅을 봤을 때 중국의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눴을 때 4등급, 5등급 급지입니다. 4등급, 5등급 급지는 상해, 베이징은 제외입니다. 강저우 이런 데 제외입니다. 왜냐? 강저우, 상해, 베이징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전부 다. 물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몇십 년 임대권을. 그런데도 주택 가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개별 필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주택만 가지지만 한국은 땅을 소유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중국인데 첫 번째 메리트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부동산 가격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저렴하다 하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주도와 비슷한 하이난성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난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땅값이 몇 천만 원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임대권입니다. 20년 임대권. 그런데 한국은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의견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데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못 받죠. 못 받으니까 최근에 알리바바 마윈 회장도 사실 뺏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알리바바를 다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정권의 실세들이죠. 실세들이, 자제들이 다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윈 회장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영화도 찍고. 근데 갑자기 돌연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국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불안합니다.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재산이 있거나 이러면 연령대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좀 짚어지고 젊을 때는 아무래도 진취적이나 이런 진보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중국도 공산당이지만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자기 사유재산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만 투자한 게 아니라 해외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셋파킹이 자막으로 나오겠지만 에셋파킹이 실질적으로 생각해서 자국 내 불안하거나 신흥 부자들이 자기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투자처에 많이 투자를 했다 하는 게 에셋파킹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찌됐든 동양문화입니다. 동양문화면 중국인이 물론 미국도 투자도 많이 했고 유럽도 투자도 많이 했고 호주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 기사를 조회해보면 사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해외 투자를 해서. 그런데도 해외 투자를 합니다. 왜? 자국 내에서 자산을 갖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영주권도 준다네요. 그러니까 투자 이민제도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인들이 제주도 이제 꼭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값이 올랐다 하는 이유가 중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반대로 중국인들이 다시 투자를 하면 제주도 땅값이 더 오르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제주도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러면 제가 중국을 갔을 때 중국 지금 경기 미중 무역 전쟁 안 좋습니다. 위안화도 떨어지고.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투자를, 제주도 땅을 매력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투자를 못하냐?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해외 송금을 막았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엔터테인먼트 뭐 영화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인수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포츠 뭐 이렇게 축구 구단이나 뭐 중국 기업들이 뭐 이렇게 뭐 프리메가 리그나 프리메가 리그, 프리미엄 리그 이런 스포츠 구단들에서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해외 송금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해외 송금을 막았습니다. 송금이 안 되니까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못 사는 거지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을 안 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거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아무래도 중국은 자국 문화, 자국민 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나라, 고향이 다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중국에서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상해를 가보니까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그 정도로 가깝고 문화권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인들이 제주도 와서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중국인들이 이 경기가, 지금은 저는 경기가 안 좋다고 봅니다. 안 좋다고 보지만 가장 큰 게 심리라고 봅니다. 심리인데,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서 이제 뭐 중국이 경제가 좀 나아진다거나 아니면 자국민이 해외 송금이 이게 풀린다거나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인이 제주도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뉴스 기사 한 개 나오는 시점에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서두에 노영동 드림타워를 예를 든 것처럼 가장 똑똑하게 움직인 사람은 녹지그룹입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큰 수익을 본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굴까요?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 새딸아빠 전소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